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5월 13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기원전 6세기경 현재의 네팔 남부와 인도 국경 부근의 히말라야의 기슭에 카필라 성을 중심으로 샤카족의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휴도다나, 그리고 부인은 마야 부인이었죠. 이 샤카족은 일종의 과두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공화정을 행하고 있었어요. 왕은 있었지만 교대로 선출하는 그런 독립된 자치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휴도다나가 왕 순서가 되어 있었던 때, 오랫동안 아들이 없던 왕비는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합니다. 마야 부인은 출산이 임박하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데바다하로 향했는데요. 그때가 기원전 624년경 음력 4월 8일이었다고 하죠. 그녀는 룸비니에서 꽃이 만발한 무수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석가모니를 낳았습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죠.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고요.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외쳤습니다. 우주 만물이 오직 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아의 뜻의 아지, 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 그리고 그 아는 당연히 편안하다. 원래 아는, 본질적인 아는, 본질적인 나 자신은 편안하다. 결국 모든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리인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온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유아독존이란 말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나만 존귀하다는 뜻으로 강요하듯이 던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절대적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비밀처럼 감춰놓고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기 이전에 그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한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오늘 주제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연의 아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5월 13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요괴 토론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뉴스 브리핑도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로 우아래를 다 터서 요괴 토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괴 토론의 주제는 김영란법 딜레마. 정치권에서 왜 김영란법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보수 언론들은 왜 이렇게 또 민생 코스프레를 하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청와대는 왜 웃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화끈한 토론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뇌물 문화니 뭐니 이런 것까지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마치 뜨거운 감자를 서로한테만 이렇게 던지듯이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고 그걸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런 정치권의 이슈로만 국한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후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요 아주 촌철살인의 그런 어떤 도움이 되신 그 분을 골라서 저희가 오늘의 선물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가고 있는 선물은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의 티켓 2장입니다. 6월 2일서부터 6월 12일까지 대학로의 스타시티 건물 지하 극장에서 진행하는 고스트 메모리. 조작된 간첩으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그 사례를 중심에 놓고 아주 재미난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볼만 하실 겁니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바로 얘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른편에는요. 어느 때처럼 전계원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왼쪽에는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괴토론의 최요한입니다. 예. 사도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요괴토론이 이제 금요일 날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좀 더 아주 뜨거운 토론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일정한 합리적인 보수를 자칭하는 분이 또 논객으로 또 같이 참여를 해 주실 텐데 한번 그분까지 합해서 어떤 파트너 조합들이 되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죠, 그분이? 그거는 비밀. 비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비밀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분 나오실 땐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정교한 토론 아니, 평론가님. 이분은 좀 가끔 보면 자기가 앵커고 자기가 무슨 PD고 다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죠, 나한테. 내가 언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했어요.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야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사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이 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희한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보수 언론들에서는 융단 폭격을 하듯이 특히나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정말 가슴 찡하게 봤습니다. 정말. 예, 한우와 굴비가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가슴이 절절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 토론에 이제 문제가 뭐라고 지적이 됐냐면 한 사람이 말을 너무 오래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자, 일단 김영란법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가를 논하기 전에 예. 이제 이 법이 뭔지 간단히 이제 좀 청취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청취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한 400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예.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인,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사, 유치원. 이런 분들이 3만 원 이상의 밥을 대접받거나 예.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에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가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예. 게 이제 김영란법의 핵심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여기서 우리 사실관계는 좀 정확해야 될 건데 김영란 법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금액이 시행령 때문에 정해진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이제 지난 8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그 이제 시행령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들이 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뇌물죄가 있었는데 뇌물죄가 뭐가 다르냐? 과거 뇌물죄는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가성이 없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은 어찌됐든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기준을 넘어서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 내용을 일단 알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시행을 유보하면서 의견을 모으다가 시행령을 엊그저께 발표하자마자 정치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민들 다 죽는다. 농민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이제 넘어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성장통이다. 그렇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뇌물이나 청탁이 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규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법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진영은 현재의 한국 사회의 계급을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좀 더 이렇게 그렇게 음모론으로까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은 다 김영란법을 지금 현재 시행령 정해진 대로 고스란히 진행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제가 조금 수정을 이야기.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왜 정치권에서는요, 갑작스럽게 민생 어쩌고 하면서 특히 제일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청와대였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김영란법은 민생 마비법이다, 비슷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것이 미칠 수 있는 내수 침체를 좀 막기 위해서, 특히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장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일제히 선물을 못하게 한다. 특히 5만 이상 넘는 선물은 이제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지층의 이반 현상도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다. 지금 당장 뭐 농민단체들 특히 전국 한의협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정말 볼멘 목소리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강하게 일단 밀고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에서는 뭐 만약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약 5% 4조 1,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많아요. 뭐 과소농협연합회, 뭐 화훼단체 협의회, 농축산연합회 등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협회 등 많은 부분에서 언론이 옆에서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라고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용역을 발주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이거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법을 이제 위반을 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알려진 화훼 산업에 대해서 일반적 예상과 달리 충격 없답니다. 그리고 선물 수요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요. 행동 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서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만화의 0.86%. 아하. 그러니까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해도 1%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의미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대신 법률의 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가 되고 노동자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 양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1%라고 딱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을 가장 썩게 만드는 상위층 이 1%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 뻥튀기 시켜가지고 마치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유형 보고서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거 도외시하죠. 언론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실제로 최유한 평론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 뇌물 먹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는 일부 아닙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뇌물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일부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몇 퍼센트 정도를 일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과한 선물 3만 원 이상의 접대, 그다음에 뭐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 나 경조사비 기껏해 한 5만 원밖에 안 내는데 10만 원 이상 내려면 굉장히 친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직접 못 갔을 경우에 예. 이제 인터넷으로 예. 이렇게 화환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 1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데 11만, 12만 원 하는 데도 예. 있고요. 그렇게 기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게 예. 이제 첫 번째 국민으로서 네. 당연히 부패 척결을 하지 않는데 동의 안 할 국민은 없는데요. 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김성수 앵커께서도 예. 누군가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뇌물을 주면 예. 내가 1억 정도의 납품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우리 국민 개인에게 한 번쯤 질문으로 던져진다면 예. 난 절대 그 뇌물을 주고서는 이 1억 정도 되는 돈을 벌지 않겠다. 예.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쯤 있을까요? 저는 안 봅니다. 안 봅니까? 예, 그건 그렇게 굉장히 살아왔기 강력한 때문에 이 성품을 모양이에요, 가지고 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모양. 근데 이제 그 모양으로 사시면 안 되고 좀 어쨌든 정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그게 하셔야 무슨 돼요. 정상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좀 이제 형편이 어려운 것과 예. 형평이 어려운 것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고 예. 형편이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 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는 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네. 정말 그것을 공익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나는 안 하겠다. 예. 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다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 아무리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어려워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어려질 개연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죠. 예. 뭐 어쨌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예. 그 선물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인데 예. 그래서 어려워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예.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부패나 부정을 또는 청탁을 용인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지가 벌써 이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시행령을 내놓는 시점에 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뭘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문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만 이런 의견을 가진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우리처럼 좀 어리석게 지켜보는 국민들은 예. 시행해보지도 않고 왜 이 정치권이 벌써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측을컨대 예. 저 국민의당은 내부에서 이거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할 거 하고 바꿀 것 같아요. 그거에서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겠지만은 국민의당을 디스하고 계신군요. 네, 국민의당을 디스하는 아니 거예요.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은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당론을 결정하는 부분. 자, 잠깐 여기서 뭐 어떤 당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 한 단계씩 이렇게 좀 얘기를 진전시켜 보자고요. 자, 일단 두 분은 네. 김영란법이 지금 통과되어서 제대로 적용이 돼야 맞다고 보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설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법은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법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한 그냥 단지 1%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표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오늘 영광굴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영광굴비를 생산한 쪽은 어쨌든 영광 일대에 예. 전라남도 남해안 서해안 일대에서 엄청나게 이제 해산물들이 이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 그러니까 이제 명절 수요가 줄어들고 예. 매출이 떨어지면 예.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 법 하나 못 막아서 우리 어민들이 다 망했다. 이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단 단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들어보니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예, 개연성은 그래서 있죠. 이 법의 효과는 둘째치더라도 예.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움츠러들죠. 예. 그러면서 겁을 내고 예. 그러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원래 취지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또는 유권자 또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내놓는 이제 의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이라면 그건 사실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잘하셨네요. 예. 그 정치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굴러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3년 7월 달에 제출됐어요. 예. 상정 조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미온적이었습니다. 야당까지 포함해서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병헌과 관과와 뭐 이런 이제 일대 부패의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의 따가운 눈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가 마치 이 하지도 않는 제대로 할 일도 하지 않는다는 듯이 김영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이거 개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회 내지 정치권이 예. 어떠한 법안을 입안해서 진행할 때 예. 이것이 과연 나한테 설사 불리하다 하더라도 예. 이해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의명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기현 평론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에서 예. 분명히 거쳐가야 통과 의뢰인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미 그때는 사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따라갔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맞서 싸우면서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서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근데 이에 당사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표로서 그 정치인들을 갖다 뽑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의견들을 들어줄 정치인들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구민들이 우리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고 그 정당한 일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수용 가능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당연히 자신에게 불리해지고 손해를 볼 만한 행위를 정치권에서 하고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의 제기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의 제기의 이유가 결국 부정한 청탁으로 가는 행위를 막는 것과 이런 이의 제기가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의 문제, 지역의 문제, 계층의 문제, 세대의 문제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없어진다면 이런 관점에서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하듯이 가야 되는 또 사안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결론부터 제가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재 법안으로서 좀 러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각각의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행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하고 또는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 종사자들의 직위나 또는 이제 업무에 따라서 법 적용이나 처벌 수위가 각각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디테일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 이 세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더 디테일하게 법 대상자 구분해서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사실은 김영란법이라고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놓고 뭉뚱그려서 이거다라고 던져버려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가 조금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법이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법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충돌할 때 법을 뜯어 고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보완하는 다른 걸 만들어서 네. 이것을 갖다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뭐 그 항암제를 확 쏟아붓지만 그 항암제를 확 쏟아부었을 때 다치는 세포들이 많을 테니까 그 세포들이 안 다치게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어막을 형성한다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런 보완, 다른 법으로 이런 어깨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선택 문제 같습니다. 먼저 선택은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죠. 네. 해야 되고 이제 보완책이라는 것은 청탁과 부패를 일정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 농수 축산물 시장의 내수 시장도 좀 유지하자. 이것은 저는 병립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양자택일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미 FTA나 한중 FTA를 할 때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축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면 선택하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난 뒤에 그 산업이 살아가는 것은 별도의 영역에서 살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부패나 청탁을 허용함으로써 이 일정한 산업들이 유지 운영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이런 것이 타격이 만약 있다면 이것대로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해야 되지. 이 법이 갖고 있는 원 취지 자체를 훼손하면서 좀 허용을 해주자. 지금 당장 국회에서 나오는 법률 개정안을 보면요. 농수산물은 예외로 하자. 그럼 농수산물은 뇌물로 얼마든지 주더라도 관계없다는. 인삼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제외하자. 그럼 음식은 무한대로 접대를 하더라도 괜찮다거나. 아, 그러면 음식에는 저 C-3가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돈 빼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줄 것인지는 별도의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부정과 청탁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도록 하면서 이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정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는 그게 큰 걸림돌이 된다. 기왕에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발상하고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현재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 리더십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퓰리즘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역으로 해서 국민들 듣기에 또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가 껄끄러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짜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얘기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했을 때 그 야당은 반대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했다라고 이제 마타도가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왜? 동선을 먼저 뚫어야 된다. 동선을 먼저 뚫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서와 동이 막혀 있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소위 파퓰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듣기 좀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리더십의 문제예요, 이거.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근데 그 최유한 평론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기환 평론가하고는 조금 다른 또 해결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환 평론가는 이 법은 이 법대로 건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 또 고민도 다른 영역에서 고민을 해서 필요한 법이 있다면 그 진작시키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법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러프하게 던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것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뇌물로
일을 처리하고 뇌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기준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기준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냐면 너무 대상이 많아졌다. 네, 400만이라고 뭐 실제로 아까 400만이라고 그러지만 저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400만이 훨씬 넘어요. 배우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포함했을 때 한 400만 정도 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급을 좀 정리를 해준다든가 네. 그리고 뭐 혹은 기자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뭐 유치원 교사가 왜 들어가죠? 도대체? 유치원 교사들은 아니 월급도 제대로 우리 저 마누라가 보육교사라서 잘 알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모자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인데 여기서 밥 하나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동일한 그런 수준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런데 아무런 이해적 관계없이 실제로 밥을 3만 원 이상 얻어 먹을 일이 사실은 잘 없고요. 정말 우리가 친교로 내가 상대에게 술 한잔 하면 넘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식사비 3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서민들이 마음 먹고 누굴 사주지 않으면 3만 이상 쓰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만날 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유치원교사까지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놓은 이유는 어찌됐든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서 을의 그 피교육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경우에 네. 어쨌든 차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아이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법에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죠.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400만 국민이 다 해당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제한 먹어도 돼요. 무제한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요. 물론 뇌물죄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제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자기가 얻어먹은 것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정말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이익단체라든지 또는 생산단체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술과 밥 먹고 싶어서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그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 이게 네.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러프하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었거든요. 러프하다고 표현한 것은 방금 국회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꼭 필요한 부분 유치원 선생님 저도 그 의문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언론인이 포함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현안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식사 같은 걸 할 경우에 사실 3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했던 이런 내용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실제 기자들이 출입처 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홍보를 해야 하고 기업 같은 데는 언론사에서는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에 사실 서울 시내에서 한정식집이든 어디 밥집에 가서 일식집이든 중식당이든 3만 원 가지고 사실 제대로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아니죠. 짜장면 먹으면 되죠. 짜장면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쪽에서는 기자들 일단 모으면 짜장면만 주면 맞아주고요. 잘 아시면서 그러면은 짜장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5병 사가지고 가야 돼요. 슈퍼에서 맥주 10병 가지고 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기자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은 어쨌든 관행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그러면 너희들은 부정과 청탁을 용인하자는 거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어쨌든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접대나 이런 DNA가 그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넘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하고 좀 청렴한 사회로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자. 자, 보세요. 지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돈을 아껴서 세이브한 돈으로 차라리
복지적인 측면이나 안전망 측면이나 손해본다고 그 어깨가 데이터가 나오면 그쪽에 지원을 하자.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꿔 바뀌어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하던데 진짜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쓴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밥값에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졌던데요. 특히나 그 새누리당의 낙하산 출신의 인사들은 밥값에 엄청난 돈을 쓰시더라고요. 근데요. 예.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예. 복지 비용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아껴서 쓰는 거, 그래서 성남시 사례 얘기해주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복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왜 김영란법이 이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거든. 스폰서 검사 어떻게 된지 아세요? MBC에서 발표했던 스폰서 검사 다 무죄됐어요. 벤치웨어 검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무죄된 거 알고 있습니다. 무죄까지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결국은 이유 없이 돈 받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랑해서 벤치를 줬다 이건데. 그렇지. 예.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거기서 빤히 무죄로 하는 이 상황에서 복장 터지지 않습니까? 복장 터지거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많은 거지. 그 도둑놈들 돈을 차라리 뺏지는 못할 망정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원천 방어한다는 이 정신 추진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됐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되게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련되게 다시 조각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빠졌더라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봐서 또는 자기 부인 일가 친척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촌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연계가 돼 있는 것만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업무를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업무 자체를 맡으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 박원순법에 의해서 이해충돌 방지 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보고를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보육교사니까 유치원과 관련돼 있는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얘기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네, 공직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조금만 더 보태면요. 지금 이제 돈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이번 법에 이제 빠진 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 법은, 고위공직자가 자녀의 진학이나 인사청탁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안 주고도. 이걸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것은 돈 안 주고 오히려 더 큰 백을 쓰는 것은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선생님조차도 이게 빠진 거는 정말 원래 법이 있어야 하는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알맹이를 뺐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요. 좀 더 시각을 옮겨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